안녕하세요, PS입니다. 최근 일라오이는 촉수 사거리 버프에 힘입어 크게 체급을 끌어올렸습니다. 다음 패치 너프가 예고되어 있긴 하나 부시골프 구간에서는 여전히 힘을 자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 패치 기준 부시골프 구간에서 승률 52.5%, 픽률 7.6%로 탑라인 1티어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기도 합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하위 티어 유저들이 대처하기 어려워하는 챔피언이었던 만큼 이번 기회에 오늘 영상을 통해 일라오이를 어떻게 사용하면 더 빠르게 하위 티어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반대로 일라오이의 핵심 포인트를 알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플레이를 살펴보기 전에 룬과 아이템 등 빌드를 간단히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코어 아이템을 살펴볼 텐데요. 최근 일라오이의 키 아이템은 쇼진의 창입니다. Q 스킬로 미니언을 여러 마리 맞추면 한 번에 스택을 올릴 수 있는 만큼 4스택을 쌓기도 쉽고, 주력 딜이 평타보단 스킬 딜에 가까운 만큼 찰떡궁합이죠. 다른 옵션도 버릴 게 없고요. 촉수 사거리 버프 이전의 지표만 봐도 이미 일라오이와 궁합이 좋다는 점이 드러났던 쇼진의 창입니다. 이번 패치 들어 채택률이 올라간 것도 일라오이의 티어가 오르는데 톡톡히 한몫을 했다 볼 수 있는 만큼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남은 코어템 순서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코어까지의 조합으로 넓혀보면 얼건과 쇼진을 같이 올리는 게 굉장히 쾌적합니다. 입문자 기준으로는 선 얼건을 보다 추천드리고요. 일라오이의 핵심은 이 스킬을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입니다. 그런데 얼건을 빠르게 올리게 되면 이 스킬을 맞추기가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비숙련자들에게는 플레이의 쾌적함이 다를 겁니다. 실제로 부시골프 구간 통계를 보면 선 얼건 빌드의 승률이 에메랄드 이상 구간보다 좀 더 높게 잡히기도 합니다. 성장이 잘 이루어져서 1코어 때부터 상대를 찍어 누를 수 있다면 선 쇼진 역시 나쁜 선택은 아니지만, 스킬샷에 자신이 없다면 선 얼건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불클, 스테락, 정령의 형상, 해신 작쇼 등의 아이템을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추천드리는 아이템은 스테락입니다. 생명성 효과로 보호막을 얻고 한 턴 버틴 후 패시브에 이른 체력 비례 회복 효과를 활용해 싸움을 이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파괴력 있는 플레이거든요. 이외에 상대의 AP가 많다면 정령의 형상, 상대 탱커가 많으면 불클 등을 선택해주세요. 다음은 룬입니다. 일라오이의 핵심 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정복자와 착취인데요. 초반 라인전이 비교적 쉬운 매치라면 한타 등 다대다 교전에서 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정복자를 추천드립니다. 라인전이 어렵다면 착취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착취를 선택했다면 착취 쿨이 돌 때마다 최대한 W 스킬을 활용해 딜 교환을 시도해야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라인전에서 이 정도를 신경 쓸 정도의 숙련도가 아니다 싶으면 일단은 정복자 빌드를 택하셔도 무방하고요. 정복자 하위 보조룬은 거의 침착 강남 최후의 저항으로 고정되어 있고요. 결이 쪽 보조룬은 철거, 뼈방패, 과잉 성장을 기본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하위 티어 유저분들이 빠르게 일라오이와 함께 저 티어를 탈출하게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일라오이 운영법을 짚는 것도 짚는 것이지만, 하위 티어에서 일라오이가 어떻게 이겨오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관전하여 공통점들을 쭉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먼저 초반 라인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라오이의 초반 기본 중의 기본은 1레벨 촉수 설계입니다. 일라오이의 알파이자 오메가는 당연 촉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 라인전이 시작하기 전부터 촉수를 어떻게 깔아둘 것인가 신중히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촉수 위치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게임 시작하고 패시브 쿨이 돌기 전 아군 1차 타워에 붙어 타워 근처에 하나, 이후엔 강가 벽 쪽에 붙어서 하나, 마지막으로는 맵 구석 쪽 벽에 하나, 이렇게 삼각지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레드팀일 때도 비슷하게 삼각형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일라오이가 라인을 당겨 플레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히트 범위를 늘리기 좋은 촉수 포메이션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촉수 위치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는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미니언 웨이브가 도착하고 난 뒤 일라오이의 플레이를 보기 전에 잠깐 데이터를 하나 챙겨보고 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라오이가 상대하기 어려워하는 챔피언들의 목록입니다. 일라오이는 사실 선픽용 챔피언은 아닙니다. 카운터가 정말 많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원거리 챔피언들에게 약합니다. 허우적대기만 하고 일라오이는 때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일라오이의 이 스킬을 피하기도 쉽다? 정말 하드 카운터입니다. 또는 후반 성장력이 상당하다?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대표적으로는 탑베인이 전통의 카운터이고요. 케일, 티모, 가장 따끈따끈한 스몰더에게도 밀립니다. 맞딜이 매우 강력한 챔피언에게도 일라오이는 밀립니다. 다리우스에게는 1렙부터 허락받고 먹어야 할 수준으로 파워가 밀리고, 탱커를 잘 잡으면서 맞딜도 강한 트런들이나 그웬에게도 밀리죠. 또는 촉수 메커니즘을 정말 쉽게 무력화할 수 있는 챔피언들도 어렵습니다. 요릭은 구울 때문에 항상 싸우기가 불편하며, 모데카이저는 일라오이가 촉수 작업하고 궁 쓰는 순간 진실의 방으로 데려가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일라오이와 모데카이저는 서로 궁을 못 쓰고 대치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지금의 지표는 에메랄드 이상에서의 카운터 지표이고요. 부시골플로 내려오면 대신 몇몇 챔피언이 카운터 리스트에서 사라집니다. 원거리 챔피언 4인방은 그대로 남아있고요. 요릭과 모데카이저도 구조적으로 힘들어하는 게 여전하죠. 하지만 제가 두 번째로 설명드렸던 초반부터 맞딜로 밀어붙이는 챔피언들은 카운터 리스트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는 하위 티어에서 그만큼 강하게 압박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일라오이에게 기회가 곧잘 찾아오고 이후 성장한 일라오이를 대처할 줄도 모른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인지하고 오늘 영상을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인게임으로 넘어가 보죠. 일라오이 입장에선 사실 W를 찍고 공격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다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1렙 W를 찍고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데이터만 보고 다리우스 상대로 1렙 W를 찍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CS를 한 톨도 먹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상성 구도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겠다면 1렙의 Q를 찍으시고 기본적으로 라인을 초반에는 당겨 먹는다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얘는 맞대를 해보니까 할만하겠는데 싶은 챔피언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상대로 1렙 W를 좀 개겨보는 거죠. 아니면 롤.ps의 상대법 검색 기능을 활용해서 천상계 장인들은 1렙에 뭘 찍는지 검색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데이터로는 롤.ps에서 선 2렙, 선 3렙 정보를 주고 있으니 수치를 보시고 1렙에 Q를 찍을지 W를 찍을지 판단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지금 탑에 자주 나오는 챔피언들을 생각해보면 보통 1레벨에 Q를 찍고 라인에 서게 되니 이를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하는 건 최대한 라인을 당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3렙 이전까지는 일라오이가 촉수를 활용하기가 어려워 딜교하기가 힘들기 때문인데요. Q 스킬로 미니언 막타 정도만 챙기게끔 하고 여차하면 CS를 놓치고 경험치만 먹어도 되니 미니언을 너무 많이 건드려 라인이 밀리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줄 건 줘 마인드가 필수죠. 핵심은 안전한 3렙 찍기입니다. 보시면 Q를 쓸 때 계속해서 미니언을 한 마리 정도만 건드리도록 신경을 쓰고 있죠. 천상계에서의 플레이를 좀 더 예시로 들어보자면 아예 상대에게 몇 대 맞아서 우리 원거리 미니언의 어그로를 끌고 라인을 더 당겨버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라인을 당기려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라인을 당겨서 3레벨 타이밍이 되었다면 다음 과제는 라인을 최대한 걸쳐둔 채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선에서 라인을 걸치면 3개의 촉수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 작업이 빛을 보는 것이죠. 이번에 촉수 사정거리가 늘어나게 되면서 타워 근처의 촉수까지 상대방을 노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으로 막아서라도 해당 라인을 유지해주는 것이 베스트 플레이입니다. 이때부턴 이 스킬로 상대를 한번 끌기만 해도 그동안의 딜교 손해를 거의 다 메꿀 정도로 상대를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일라오이가 근접 챔피언이지만 포킹 챔피언의 성향을 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스킬의 히트 유무에 따라 데미지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이 스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범위 밖으로 나가도 촉수가 추가로 생성이 되면서 일라오이가 강하게 나갈 수 있는 지역이 넓어지게 되죠. 이때부터는 일반적인 매치업에선 딜교환을 훨씬 유리하게 가져가기가 쉬워집니다. 여차하면 상대를 타워에 몰아넣고 압박을 하는 플레이도 가능해지는데요. 데이터상으로도 초반에 그렇게 밀리는데 선 6렙은 오히려 더 많이 찍히게 되는 그림이 나오는 것도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15분 전 기준으로 솔로킬이나 CS, 경험치 등을 더 많이 앞서기도 하죠. 슬슬 라인을 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모습이죠. 특히나 하위 티어에선 맞딜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가 서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보니 보통 일라오이에게 푸시 주도권이 점점 넘어오게 됩니다. 대신 예외라면 원거리 챔피언의 경우 하위 티어 유저를 할지라도 딜 압박을 세게 넣는다는 게 당연하게 박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푸시하는 과정에서 하나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포인트가 있다면 이 스킬과 타워 어그로 관계 속 디테일입니다. 이 스킬 자체에는 데미지가 없어 끄는 행동으로는 타워 어그로가 끌리지 않습니다. 촉수가 상대나 영혼을 때리기 전까지는요. 상대가 범위 밖으로 벗어나 표식이 찍힌 것만으로도 어그로는 끌리지가 않죠. 보통 촉수에게 명령을 내리기 위해 W를 챔피언에 쓰려 노력을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니언의 W를 쓰고 촉수 타격 범위를 활용을 하여 상대에게 데미지까지 넣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런 팁을 잘 활용하면 지금의 위치에서도 상대에게 다양하게 압박을 넣어줄 수 있죠. 확실히 촉수 타격 사거리가 늘어나면서 공격의 바리에이션이 넓어졌습니다. 블루팀에서 밀고 있을 때에도 레드팀에서 당길 때 촉수를 까는 위치에 비슷하게 촉수를 설치해 주시고 갉아먹는 플레이를 이어나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딩거의 포탑 설치 포지션과 유사하기도 하죠. 1레벨에 W를 찍는 경우도 짚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매치업일 때 W를 찍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정 매치업에선 전략적으로 W를 먼저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1렙 강캐 중 하나인 잭스를 상대하는 꿀팁인데요. 데이터상으로는 선 2렙을 크게 밀리기 때문에 Q를 찍고 한없이 라인 당기기에 집중해야 하나 싶지만 실제로 장인들의 플레이를 보면 1렙 W를 찍고 플레이를 하기도 하죠. 잭스의 이 스킬 쿨타임이 긴 점을 이용해 상대적으로 쿨타임이 훨씬 짧은 W로 이득을 챙기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잭스의 1렙 이 스킬의 쿨타임은 15초, 일라오이의 W 쿨타임은 4초입니다.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할 수 있는데요. 잭스의 이 스킬에 일라오이의 W가 막히지 않나요?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일라오이의 W 스킬은 잭스의 이 스킬에 완전히 막히지 않는다는 게 오늘의 팁 중 하나입니다. 일라오이의 W 스킬은 사용 시 다음 평타를 강화하고 살짝 상대에게 돌진하는 판정까지 있습니다. 데미지가 다단으로 들어가 쇼진 스택도 한 번에 2개가 올라가는 판정이죠. 대신 돌진이 발동하는 조건은 125 사거리보다 먼 적에게 W를 썼을 때 돌진을 합니다. 125는 평타 사거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25보다 짧은 거리에서 W를 쓰면 돌진 판정이 없기 때문에 평타 강화만 적용이 돼요. 잭스 이 스킬에 막히고요. 125보다 먼 곳에서 W를 쓰면 돌진 판정이 들어가게 되면서 평타는 막히지만 추가 데미지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초근거리에서 W를 썼다가 이에 막히면 촉수조차 반응하지 않지만 돌진에서 W가 들어가면 추가 데미지도 들어가고 촉수도 반응을 합니다. 더 재미있는 경우로는 티모 실명과 일라오이 W 메커니즘인데요. 일단 실명이라는 CC기는 일반적으로 온 넥스트 히 스킬의 평타 계열은 데미지를 모두 씹어버립니다. 그래서 돌진 판정이 없는 초근거리에서 W를 쓰면 당연히 데미지도 안 들어가고요. 촉수도 반응을 안 하죠. 그런데 먼 거리에서 W를 쓰면 데미지는 모두 무시하지만 촉수는 반응을 합니다. 온 넥스트 히 스킬 계열을 잭스의 반격이나 티모의 실명이 대부분은 막지만 일라오의 돌진 판정을 동반한 W는 일정 부분 데미지나 촉수 연계가 들어가는 그런 예외 사항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스킬 사용 시 신경 써야 할 점들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라오의 딜교환 핵심 스킬 중 하나, 이 스킬입니다. 사실 이는 모든 챔피언에게 해당하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만 저 티어 구간에선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미니언 막타를 먹으려 하는 순간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캐치하세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지금 장면도 잭스가 대포 막타를 치려는 타이밍을 잘 노려 이 스킬을 적중시키는 모습입니다. 대포 막타는 못 참거든요. 너 대포 막타 먹고 이 스킬 맞을래? 아니면 대포 포기하고 스킬 피할래? 이지선다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부시 플레이를 자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는 부시에서 E를 썼을 때 아예 이 스킬 이펙트가 보이지 않았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 E를 쓰는 순간 일라오이가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스킬을 쓰려고 대놓고 움직임을 취하며 맨 땅에서 쓰는 것보다 부시에서 쓰는 게 훨씬 대처하기 어렵죠. 반대로 일라오이를 상대하는 입장이라면 이 스킬을 쓸 때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킬을 잘 맞추기 위해서 당연 최대한 밀착하여 붙어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얼건 등의 도움을 받는다면 훨씬 쉽게 맞출 수 있죠. 다만 중반 한타 단계에선 W를 막 쓸 수는 없으니 이 스킬이 포킹기와 비슷하게 흘러간다 설명드렸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미니언 막타 타이밍에 이를 쓰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이것도 몇 번 상대가 당하다 보면 의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스킬을 포기하고 백무빙 치는 척을 하다가 이 스킬을 엇박자로 쓸 때 의외로 히트율이 나옵니다. 참고를 해주세요. 다음은 일라오이의 궁극기 미세 팁입니다. 궁극기를 발동할 때 저지 불가 효과가 있다는 점을 통해 상대의 주요 CC기를 무시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지금처럼 타이밍을 맞춘다면 요네의 궁도 회피할 수가 있죠. 성장 차이가 나기도 했지만 덕분에 교전을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플레이였습니다. 일라오이를 플레이할 때에는 언제나 촉수와 스킬 각도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의 일라오이 움직임을 천천히 살펴보시면 이 스킬로 그랩을 성공한 직후 바로 큐스케까지 쓰지 않고 아래로 무빙을 치면서 아트록스와 영혼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각에서 스킬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W 스킬 등을 통해 챔피언을 직접 타격하지 않아도 촉수로 맞출 수 있는 그런 각을 노리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죠. 플레이하시면서 이 각도를 계속해서 신경 써주시면 데미지를 조금이라도 더 누적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타격 범위 버프가 들어오게 되면서 전체적인 데미지 레벨을 떨어뜨려 놓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일라오이 스킬 전반에 널널한 선입력 판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라오이의 조작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유이기도 한데요. 지금처럼 요네의 Q 에어본과 궁극기 사이에 짧은 틈만 생겨도 선입력 판정이 들어가 스킬이 발동하기도 합니다. 스턴이나 에어본을 당해도 미리 눌러두었다면 스킬이 발동을 하고 딜로스를 줄여주거든요. 선입력 메커니즘이 널널하다는 것을 알고 플레이하는 것과 모르고 플레이하는 것에는 또 차이가 나니 인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챔피언의 기본적인 스킬 사용법, 라인전 단계를 짚어보았으니 중후반 단계에서의 역할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라오이의 중후반 운영은 정말 간단합니다. 잘 성장해서 사이드에서 마주치는 상대 라이너를 밀어내고 적이 지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후 반대편에서 바로 이득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전형적인 스플릿푸셔의 운영입니다. 파워 커브도 딱 1코어 나왔을 때 전성기를 맞이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크게 승기를 가져와야 하는 챔피언이죠. 그래서 강한 타이밍에 사이드라인 하나를 장악하고 붙어있는 상대 정글몹도 계속 하정하며 재화 차이를 크게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촉수 메커니즘 덕에 나만의 진지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용이한 챔프이기도 하고요. 이미 상대 아트록스의 성장이 크게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아트록스를 확실히 압박을 해서 아군의 턴을 벌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얼건을 활용해 이 스킬 딜교를 하면 정말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초심자도 쉽게 일라오이를 잘 쓸 수 있는 방법이죠. 아트록스를 결국 뚫어내고 상대편 챔피언을 3명 불러내는데 성공한 일라오이입니다. 이렇게 턴을 벌어주는 게 일라오이의 역할, 그리고 승리 방정식이죠. 여기서 일라오이라면 추가로 해줘야 할 플레이가 있습니다. 궁극기 쿨타임이 오기 전까지 잠깐 빠졌다가 궁풀이 거의 다 돌았을 때 다시 적극적으로 앞무빙을 칩니다. 충분히 성장을 하여 최전성기를 맞이하였을 때, 그리고 촉수 설계가 되어 있다면 1대다 싸움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궁극기를 믿고 꼬리를 흔드는 것이죠. 저 티어의 경우 해가 바뀌
티어도 이런 플레이에 잘 강해줍니다. 그리고 지금의 일라오이는 이런 플레이가 가능한 그런 체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대2지만 궁극기가 있고 근처 촉수도 잘 준비가 되어 있으니 지금처럼 충분히 싸움이 가능합니다. 일라오이가 영혼 상태의 사일러스가 아닌 본체를 쫓았다면 사일러스도 잡아냈을 것 같은 그런 각이거든요. 이런 파괴력이 현재 일라오이 운영의 핵심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스플릿 과정에서 본인에게 취하여 촉수가 없는데도 전문 용어로 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큰 실책으로 이어지기 쉬우니 촉수 카운팅을 꼭 해주셔야겠는데요. 촉수 4개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서 오히려 뒤로 물러나면서 전장이 상당히 불리해졌습니다. 촉수를 미리 설치해 놓는 게 중요한 만큼 촉수가 있는 곳에서 싸우는 것도 중요한 플레이입니다. 지금 장면은 아마 ER 연계를 과도하게 의식하지 않았나 싶은 장면인데요. 물론 ER 연계는 가능하다면 너무나도 좋은 스타트입니다. 일라오이의 이 스킬로 뽑아낸 후 R로 내려치면 영혼도 챔피언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촉수를 하나 더 소환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궁극기를 적절한 타이밍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궁극기를 통해 데미지도 데미지이지만 패시브를 빠르게 돌려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장면에서도 궁극기를 일찍 썼다면 오히려 이기는 각이 나왔을 법하죠. 오늘은 하위 티어에서 어떻게 일라오이를 사용하면 좋을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정말 오래전부터 일라오이는 최근만 패치를 통해 갖춰지면 부실골 티어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라오이에게 때가 왔네요. 오늘 영상이 부실골 탈출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